반갑습니다. 돌집사TV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발달적 직업 상담에서 슈퍼는 진단이라는 용어 대신에 평가라는 말을 사용했다. 슈퍼의 평가 세 가지를 설명하시오. 자, 이것도 우리 1차에서 많이 본 내용이 아니죠. 자, 그래서 우리 2차 실무 때 외워줘야 되는 문제다 보시면 되겠고요. 자, 슈퍼가 뭘 평가했냐? 세 가지. 먼저 문제 평가, 개인 평가, 예언 평가. 그래서 문계예라고 외워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건 설명해야 되니까 내용도 봐야겠죠? 자, 문제 평가는 내담자가 겪는 문제의 어려움이나 직업 상담에 대한 내담자의 기대를 평가한다. 두 가지가 존재하고 있죠? 이 두 가지 써주셔야 되겠고요. 자, 개인의 평가. 내담자의 심리적, 사회적, 신체적 차원에서 개인의 상태에 대한 분석. 자, 심사신 요 세 개에 들어가 주셔야 되고요. 자, 예언의 평가. 내담자에 대한 직업적, 개인적 평가를 통해 직업에서 성공하고 만족할 수 있는가에 대한 예언이 이루어진다. 즉, 예언의 평가에서는 이제 1번 문제의 평가와 개인의 평가를 통해서 직업에서 성공하고 만족할 수 있는가에 대한 예언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슈퍼의 진로 발달의 5단계. 자, 1차에서 너무 많이 봤습니다. 자, 성탐 화규세죠. 자, 이거 쓰기도 전에 이건 너무 유명해서. 자, 근데 이제 설명을 써줘야 돼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성장기. 초기에는 욕구와 환상이 지배적이며 흥미와 능력을 중시한다. 자, 그래서 추가 문제 보겠습니다. 자, 성장기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자, 성장기는 욕구가 있죠? 자, 요거를 뭘로 표현한다? 환상기가 먼저 있고요. 성장기를 나누기에는 먼저 하위 단계, 환상기. 그리고 흥미기 있어요, 흥미. 흥미가 중요하죠? 자, 그리고 능력을 우선시하는 능력기. 자, 이렇게 해서 세 가지로 나눠진다라는 거 하위 단계 외워주시고요. 자, 탐색기. 학교 여가활동, 시간제 같은 일을 하며 자신에게 맞는 적합한 직업을 탐색하는 단계죠. 탐색기 내용은 보통 다 비슷합니다. 자, 확립기. 자신에게 적합한 직업을 찾고 종사하며 기반을 다진다. 자, 이제 유지를 해야 돼요. 자, 확립을 했으니까 유지해야겠죠. 직업 세계에서 자신의 위치를 공고히 하며 유지를 위한 노력을 통해 안정된 삶을 추구한다. 자, 쇠퇴기. 정신, 육체적으로 쇠퇴하며 은퇴 후 새로운 역할을 찾게 된다. 라고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 슈퍼예요. 슈퍼의 경력 개발 단계 중 성장기의 3단계를 쓰고 능력에 대해 각각 설명하시오. 자, 방금 말씀드렸던 거죠. 자, 우리 성장기, 성탐, 환규세 제일 먼저 나오는 성장기죠. 보겠습니다. 환흥능이네요. 환상기, 직업에 대한 환상이 크며 아동적 욕구가 지배적이다. 흥미기, 흥미를 중요시하며 개인의 취향에 따라 목표를 설정한다. 능력기, 능력을 중요시하며 직업의 요구 조건을 고려하는 것이다. 라고 써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 또 슈퍼네요. 슈퍼가 제안한 발달적 직업 상담의 6단계 쓰시오. 자, 이것도 우리 1차 때 많이 외웠죠. 문심자, 현태의 라고 외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은 제가 말씀드렸던 거, 자, 단답형 무조건 외워주셔야 된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근데 요거 쓰시오지만 우리 설명하시오 문제도 나오고 있어요. 자, 자주 나서 등장하지 않지만 그래서 내용도 외워주셔야 됩니다. 자, 먼저 문제 탐색 및 자아개념 묘사 구체적으로 외워봐야겠죠. 자, 비지시적 방법으로 문제를 탐색하고 자아개념 표출. 자, 심층적 탐색이죠. 그 다음에 자, 비지시적으로 시작했으니까 그 다음엔 지시적 방법이에요. 이제 번갈아 가면서 시작됩니다. 심층적 탐색은 지시적 방법으로 지문의 탐색에 문제를 설정한다. 자, 자아수용 및 자아통찰. 자, 비지시적 방법이죠. 사고와 감정을 명료하여 자아수용과 통찰을 얻는다. 자, 현실 검증 또 지시적으로 돌아옵니다. 번갈아 가고 있죠. 지시적 방법으로 심리검사, 직업정보 등을 통해 수집된 사실적 자료를 탐색하여 현실을 검증한다. 자, 또 번갈아 왔어요. 비지시적 방법이죠. 태도와 감정의 탐색과 처리입니다. 비지시적 방법으로, 비지시적으로 현실 검증에서 얻은 태도나 감정을 통해 자신과 일의 세계를 탐색하고 처리한다. 자, 그리고 마지막 의사결정은 비지시적 방법으로 마무리합니다. 그래서 시작과 끝이 비지시적 방법으로 시작하고 끝나죠. 자, 이렇게 해서 일단은 맨 첫 문단 시작하는 글귀를 외워주시면 되겠고요. 의사결정은 이제 의사결정을 위한 대안과 행동을 검토한다 라고 써주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도 그래서 이게 좀 잘 안 외워졌는데, 자, 잘 외우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무조건 쓰는 것밖에 없다 보시면 되고요. 다음 보겠습니다. 직업 적응 이론에서 개인이 환경과 상호작용하는 특성을 나타내는 4가지 성격 유형 요소들 중 3가지만 제시하고 설명하시오. 자, 4가지가 있지만 3가지만 제시하고 설명하시오 라는 거는 언제든지 4가지 다 설명하라는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우리는 4가지를 외워줘야겠죠. 자, 먼저 민혁 리지죠. 이거는 민혁 리지.
자, 민혁 리지입니다. 자, 먼저 민첩성. 과제를 얼마나 빨리 완성하느냐에 대한 측면으로 정확성보다는 속도를 더 중요시한다. 중요하고요. 역량이죠. 작업자들의 평균 활동 수준을 의미한다. 리듬. 활동에 대한 다양성을 의미한다. 자, 우리 이 3번 같은 경우 1차에서 내용이 많이 나왔었던 거죠. 리듬은 뭐다? 활동에 대한 다양성을 의미한다. 그리고 지구력. 다양한 활동 수준의 기간을 의미한다. 그래서 민혁, 리지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실업의 유형 중 마찰적 실업, 구조적 실업, 경기적 실업에 대하여 각각 설명하셔. 실업은 정말 실업, 그죠? 자, 마찰적 실업 보겠습니다. 직업의 탐색 과정에서 발생하는 일시적이고 자발적인 실업이래요. 그럼 내가 자발적으로 실업을 한 거예요. 왜? 자, 다른 곳 가려고, 내가 이직하려고, 전직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마찰적 실업이 발생한다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거 대책이 뭐냐? 노동시장에 대한 정보의 흐름을 원활히 하는 것으로 본다라는 거죠. 자, 내가, 난 다른 회사로 전직을 해야겠어. 라고 결정을 하고 봤는데, 친구들한테 얘기를 들었어요. 야, 너 딴 데 가면은 연봉 한 1,000만 원 더 오를걸? 이런 불확실한 정보를 얻고 가버리니까 자발적인 실업을 해서 막상 하고 보니까, 뭐야, 아니잖아.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이 실업거리에 실업자 돼버렸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노동시장에 대한 정보 흐름을 원활히 하면은 마찰적 실업은 줄더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구조적 실업 볼까요? 산업 구조가 변화하는 거예요. 노동력의 수요와 공급이 불일치에 발생합니다. 자, 일단 핵심은 요거 일단 쓰고 시작할게요. 자, 우리 산업 간, 지역 간 노동의 이동성이 부족하여 발생하므로 직업 소개, 알선, 교육 및 재훈련, 이주 비지원, 인력 정책 등으로 해결한다. 자, 우리 쉽게 말한 거죠. 우리 공단이 옛날에는 구미가 되게, 지금도 마찬가지로 구미에 삼성 제조공단도 있고 굉장히 많은 공단들이 있죠. 자, 그렇다는 것은 다른 지역에 비교해서는 구미가 월등히 공단, 이런 제공 기술, 제작 기술, 제조 기술이 뛰어난 도시라는 겁니다. 그렇다는 것은 이제 구미가 만일에 사라져 버린다, 그럴 일은 없지만, 그랬을 때 구조적 실업이 엄청나게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경기적 실업 보겠습니다. 자, 유효 수요 부족으로 생산활동이 위축되며 경기 침체 상태에 빠지면 발생하는 실업이다. 즉, 경기적 실업은 경기가 안 좋아서 발생하는 게 가장 많습니다. 근데 우리 그렇게 쓰면은 시험 문제에서 감독관들이 싫어하겠죠. 그래서 유효 수요 부족이란 단어를 넣어줄 겁니다. 그래서 통화량 증대, 조세 감면, 재정 금융 정책을 통해 유효 수요를 늘려 해소한다 라는 거. 그래서 이 실업에 대해서는 실업 내용 설명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추가로 대책 설명 하나 정도 해주면은 퍼펙트한 점수를 다 받을 수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크라이티스라고도 하죠. 자, 크리츠의 포괄적 직업 상담 과정 3단계를 순서대로 쓰고 하시오. 자, 쓰고 설명하시오. 자, 이거 진명문이죠. 우리 너무 1차 때 많이 봤어요. 반갑죠? 자, 1단계 진단 단계. 내담자의 진로 문제를 파악하기 위한 자료를 모은다. 진단하려고 자료를 모으는 거죠. 자, 이 두 번째 명료화 또는 해석의 단계. 내담자와 상담자가 협력해서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협력한다는 거 중요합니다. 의사결정 과정을 방해하는 태도와 행동을 확인하며 함께 대안을 탐색한다. 함께 하는 것들이 많죠. 이 단계에서는. 자, 3단계 문제 해결의 단계입니다. 내담자가 자신의 문제를 확인해요. 내가 이런 문제가 있구나 확인을 했죠. 그 다음에 이제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문제 해결을 위해 앞으로 내가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하는지를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 문제 해결의 단계가 된다 라고, 누가 얘기했다? 크리츠가 얘기를 했다 라고 문제까지 같이 외워버리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형태주의 게슈탈트죠. 자, 형태주의 상담의 상담 기법 3가지를 쓰고 각각 설명하시오. 혹은 형태주의 상담에서 내담자들이 자신을 더 잘 자각하고 내적인 갈등을 충분히 경험하며 미해결된 감정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사용하는 기법 4가지를 쓰시오. 즉, 게슈탈트 상담 기법은 최대 4가지를 쓰는 것까지 나올 수가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근데 설명은 3가지니까 제가 5가지 준비했는데 여기서 마음에 드시는 거 3개만 선택해서 설명, 서술 준비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볼게요. 자, 저 같은 경우는 욕빈 꿈과 신으로 외웠고요. 자, 편안하신 대로 하시면 됩니다. 자, 먼저 볼게요. 1번. 욕구와 감정의 자각. 내담자가 느끼는 욕구와 감정을 자각시킨다. 되게 쉽죠? 단답형 그대로 풀어서 써주시면 돼요. 자, 빈의자 기법. 현재 없는 사람이 실제로 의자에 앉아있는 것처럼 투사하여 내담자의 감정을 표현해본다. 자, 투사란 단어 넣어주시면 되겠죠? 자, 꿈 작업. 꿈을 현재 일어난 사건인 것처럼 생각하고 연기해본다. 자, 과장하기. 내담자의 행동과 언어를 과장하여 욕구와 감정을 명확히 지각하게 한다. 자, 요 단어 4개 들어가 있어야겠죠?
자, 신체 자각. 내담자가 현재 느끼는 것을 신체 감각을 통해 자각시킨다. 라고 되어 있고요. 5가지 중에 3개는 서술 준비하시고 4개는 쓸 수 있게 단답형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끝으로 고트 프레드슨 보고 이번 영상 마무리할게요. 자, 고트 프레드슨의 직업 포부 발달 단계에서 내적 자아 지향성을 제외한 나머지 3단계를 쓰시오. 아, 이거 우리 1차 공부 하셨죠? 우리 힘성사내 얘기를 하는 건데. 그래서 내적 자아 지향성을 빼고 쓰래요. 자, 감사합니다. 그죠? 힘성사만 쓰면 된다. 그죠? 자, 근데 여기서 지금 추가로 빠진 게 있는데 나이, 연령도 같이 써줘야 된다라는 거 잊지 마세요. 자, 보겠습니다. 힘과 크기 지향성 3세에서 5세 저자 숫자 369, 14 369, 369, 14 외워주시면 되겠죠? 자, 사고 과정이 구체화되며 하나 어른이 된다는 것의 의미를 알게 된다 2개 써주시고요. 성역할 지향성 6세에서 8세 자아 개념의 성의 발달에 의해서 영향을 받게 된다 1개밖에 없죠? 써주시면 되고요. 자, 사회적 가치 지향성 9세에서 13세 사회 계층에 대한 개념이 생겨나기 시작하면서 하나 상황 속 자아를 인식하기에 이른다. 자, 요 2번째 2개 내용 꼭 다 써주셔야 됩니다. 1개만 써주시면은 부분 점수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외워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번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또 다음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